아르센 류팽 5권 수정마개 모리스 르블랑 지음 이혜영 그림 구기라이 잔잔한 호숫가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보트 두 척만이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숨을 죽이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 아르센 류팽이 보트가 있는 곳을 향해 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에 있나? 기다렸다는 듯이 보트에서 두 명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출발할 준비하게. 자동차 소리가 나는 걸 보니 질베르와 보슈레이가 온 모양이야. 멈춰선 자동차에서 외투깃을 세우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두 사내가 내렸습니다. 루팽의 부하인 질베르와 보슈레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21~22살 정도로 질베르는 탄탄한 몸에 호감 가는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반면 보슈레이는 작은 키에 곱슬머리를 한 청년으로 눈매는 날카롭고 인상은 사나워 보였습니다. 류팽이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류팽의 질문에 질베르가 대답했습니다. 도브레크는 7시 40분 파리행 기차를 타러 떠났습니다. 그렇군. 그럼 이제 일을 시작해도 괜찮은 건가? 물론입니다. 어서 마리 테레즈 별장으로 가시죠. 그래, 서두르자고. 세 사람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레 호숫가에서 기다리던 보트로 다가갔습니다. 질베르, 너는 나와 왼쪽 보트를 타고 보슈레이, 너는 오른쪽 보트에 타거라. 보트가 출발하자 류팽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질베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일은 누가 계획했지? 저와 보슈레이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이 하기엔 어려울 것 같아 대장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렇군. 솔직히 얘기하면 난 보슈레이를 믿을 수 없네. 그 녀석은 속을 알 수가 없어.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것 같으니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거야. 류팽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도브레크가 파리로 떠나는 걸 분명히 본 건가? 네, 제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파리에는 왜 간 건지 알고 있나? 파리의 한 극장에서 열리는 연극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별장에 남은 사람은 없나? 요리사는 자기 집에 갔고 하인은 도브레크와 함께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도브레크를 기차역에 내려주고 다시 오려면 적어도 2시간은 걸릴 겁니다. 다만? 도브레크는 변덕이 심해서 갑자기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1시간 안에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열쇠는 가지고 있나? 대문 열쇠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한 곳이 저기 저 정원 안에 있는 별장이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동안 무척 공을 들였는데 오늘 밤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트는 곧 호수의 후미진 쪽에 도착했습니다. 맞은편에 도브레크 의원의 별장이 보였습니다. 보트를 운전한 두 사람은 남아서 망을 보기로 했습니다. 류팽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별장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 희미하게 불빛이 보여. 질베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불을 켜놓고 나간 것 같은데요. 류팽과 두 부하는 어둠을 헤치고 별장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질베르가 앞장서서 성큼성큼 걷더니 열쇠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대문은 손쉽게 열렸습니다. 세 사람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서자 한 곳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대장님이 보았던 불빛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하군. 내가 좀 전에 본 불빛은 이곳에서 새어나온 것 같지 않은데. 그건 그렇고 목표물은 어디에 있나? 도브레크는 지독하게 조심성이 많은 인간입니다. 2층에 있는 자기 방과 그 옆방에 모든 귀중품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리팽이 계단을 찾아 올라가려는 순간 가까운 곳에 있던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더니 한 남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남자는 리팽을 보고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는 크게 소리 지르며 도망갔습니다. 도둑이다! 사람 살려! 질베르가 남자를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도브레크 하인이에요. 르팽이 급히 하인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인을 따라 뛰어들어간 곳은 식당이었고 램프가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리팽은 식품 저장실에 있는 창문을 열고 도망치려고 허둥대는 하인을 발견했습니다. 꼼짝 말고 거기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 척을 하던 하인은 주머니에서 잽싸게 권총을 꺼내 들고는 세 발을 연달아 쐈습니다. 르팽은 민첩하게 권총을 빼앗고 하인의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하마터면 총에 맞을 뻔했군. 보슈레이, 이 자를 묶어라. 감히 내게 총을 쏘다니. 르팽은 손전등을 하인의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하인은 새파랗게 질려 연신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손발이 꽁꽁 묶인 채 나뒹굴었고 세 사람은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르팽은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한 질베르와 보슈레이를 나무랐습니다. 못난 녀석들, 너희들이 캐낸 정보가 고작 이 정도라니 실망스럽구나.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고 모든 것을 빠짐없이 확실하게 확인해야 하는 법이야. 르팽은 단단히 화가 났지만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둘러본 후에는 화가 좀 누그러졌습니다. 국보급 명화며 예술품, 거장들의 가구가 가득했습니다. 르팽은 한동안 넋을 놓고 물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르팽의 지시에 따라 질베르와 보슈레이는 빠르게 움직여 여러 예술품을 보트에 가득 채웠습니다. 르팽은 예술품들을 실은 보트 한 척을 먼저 출발하게 하고 한 척은 조금 기다리고 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술품을 실은 보트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르팽은 다시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식품 저장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 거기 누구 없어요? 경찰에 연락 좀 해주세요. 르팽은 하인에게 다가가 경고했습니다. 이보게, 조용히 기다리게. 우리 일은 곧 끝날 걸세. 그러니 너무 보채지 말고 얌전히 있도록 하게나. 지금 경찰을 불러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르팽은 곧장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뒤지고 있는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욕심난다고 다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만하고 어서 가자. 르팽이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자 질베르가 느닷없이 르팽의 소매를 붙잡고 부탁했습니다. 대장님, 10분만 기다려주세요. 딱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대체 뭘 찾는 건가? 소문으로 듣기에 아주 오래된 유물함이 있는데 그 안에 엄청난 물건이 있답니다. 이미 운반한 물건 중에도 그런 물건은 수두룩해. 욕심내지 말고 어서 가세. 그 물건은 다릅니다.
반드시 그걸 찾아야 합니다. 질베르, 자네 왜 그러나? 식품 저장실에 커다란 찬장이 있는데 거기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르팽의 허락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질베르는 이미 계단을 내려갔고 보슈레이 역시 그 뒤를 쫓아 뛰어갔습니다. 르팽은 두 사람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정확히 10분이다. 그 안에 끝내지 않으면 둘 다 버리고 갈 것이다. 시간은 벌써 10분이 지났는데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르팽은 불안해졌습니다. 녀석들 아무래도 이상해. 도대체 뭘 찾으려는 거지? 르팽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나갈 준비를 하려는데 정원 너머 호수 쪽에서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르팽은 휘파람을 불어 위급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바깥의 상황을 살피러 대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뒤이어 비명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르팽은 식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질베르와 보슈레이가 서로 피투성이가 된 채 싸우고 있었습니다. 질베르는 보슈레이를 쓰러뜨리고 보슈레이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낚아챘습니다. 어깨에 심한 상처가 있던 보슈레이는 기절해버렸습니다. 화가 난 르팽이 질베르를 다그쳤습니다. 대체 무슨 짓들인가? 보슈레이의 어깨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게 질베르 자넨가? 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인의 짓입니다. 하인은 꽁꽁 묶어놨는데 그가 어떻게 총을 쏜단 말인가? 끈을 풀고 권총으로 우릴 쏘았는데 보슈레이가 맞았습니다. 하인은 어디에 있나? 르팽이 하인을 찾아 식품 저장실로 들어가니 끔찍하게도 하인의 목에 비수가 꽂혀 있었습니다. 르팽이 하인을 살피더니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죽었군. 당황한 질베르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 정말입니까? 보슈레이 녀석이 그자의 목을 찔렀어요. 르팽이 질베르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 녀석은 무엇을 하고 있었지? 왜 말리지 못했나?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내 철칙이란 것을 몰라서 그런 거냐? 아닙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말릴 새가 없었습니다. 못난 녀석들. 네 녀석들 때문에 나도 사람을 죽인 공범이 되어버렸으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슈레이는 왜 이자를 죽인 건가? 보슈레이가 이자의 주머니에서 찬장 열쇠를 꺼내려고 하자 이자가 반항했어요. 몸을 묶었던 끈은 이미 다 풀어져 있었고요. 보슈레이가 이자를 제압하려다가 그만 칼로 찔렀습니다. 그럼 내가 들었던 총소리는 뭐지? 하인이 죽기 전에 권총을 쏜 것입니다. 그 총에 보슈레이가 맞은 거고? 네. 그래서 찾던 물건은? 찾았습니다. 네 녀석들이 그 물건을 서로 차지하려고 몸싸움을 벌인 거로구나. 그 물건이 대체 뭐길래 그러는 건가? 질베르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르팽이 말했습니다. 내게 숨길 생각은 말거라.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일단 보슈레이를 보트까지 업고 가도록 하거라. 네. 질베르가 보슈레이를 들쳐업으려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르팽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죽은 하인 옆에 있는 수화기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 수화기에서
누군가를 다급하게 부르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들리시면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면 조금만 버티세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류팽 일행이 물건을 운반하는 동안 하인은 허술하게 묶인 팔다리로 전화기 옆까지 굴러가서 필사적으로 수화기를 내려 전화국에 구원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류팽은 5분 전에 호수 쪽에서 들렸던 인기척이 바로 경찰의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해. 류팽은 질베르가 보슈레이를 들쳐업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미 경찰이 대문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질베르는 잔뜩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저것 보세요. 문을 부수고 있어요. 류팽은 질베르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뒤 몇십 초가 지난 후 갑자기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요, 여기 도둑을 잡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류팽은 총을 꺼내어 정원의 나무를 향해 두 방 쏘았습니다. 그러고는 보슈레이의 피를 자기 손과 얼굴에 묻혔습니다. 류팽의 계획을 파악하지 못한 질베르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대장님,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내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잠자코 있어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니 기다리거라. 우선은 내가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하니 경찰이 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거라. 경찰들은 총소리가 난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류팽은 다시 한번 경찰들을 향해 도와달라고 소리친 후에 질베르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그리고 내게 말해줄 것이 있으면 시간이 없으니 빨리 말하도록 해. 질베르는 여전히 당황해했고 보슈레이는 자포자기하며 말했습니다. 질베르, 일단 대장님께 맡겨. 류팽은 질베르가 보슈레이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호주머니에 넣었던 장면을 떠올렸고 그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질베르는 그것만은 안 된다며 저항했지만 창문을 통해 들이닥친 경찰을 보고는 이내 체념하고 슬그머니 류팽의 손에 그것을 넘겨주었습니다. 대장님,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님이라면 틀림없이. 질베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류팽은 경찰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놈들을... 경찰이 물었습니다. 이 집 하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들어왔습니다. 열려있는 창으로 들어가는 중에 막 이쪽으로 튀어나온 강도 두 놈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경찰은 질베르와 보슈레이를 결박하고는 류팽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겨를도 없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식품 저장실에서 하인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경찰이 질베르와 보슈레이를 조사하는 동안 류팽은 무사히 도망쳤습니다. 경찰서장은 질베르와 보슈레이에게 수갑을 채운 후 다른 사람의 증언을 듣고자 류팽을 찾았습니다. 그때 경찰 중 한 사람이 달려와 아까 그 시인사가 방금 보트를 타더니 호수 저편으로 건너갔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찰서장은 질베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놈을 잡아라. 이자들과 한 패거리가 틀림없다. 어서 서둘러.
경찰서장은 부하 2명과 함께 호숫가로 가서 보트를 타고 리팽을 뒤쫓았습니다. 리팽은 경찰들을 조롱하듯 모자를 흔들어댔습니다. 그렇게 보트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달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주위는 온통 암흑이었습니다. 경찰이 속력을 내어 리팽이 탄 보트로 가까이 다가가니 리팽은 몸을 굽힌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장은 리팽에게 말했습니다. 셋을 셀 때까지 무기를 버려라. 만일 반항한다면 그 즉시 쏘겠다. 하나, 둘, 셋. 리팽이 여전히 태어난 채 반응이 없자 경찰들은 리팽이 탄 보트에 밧줄을 던져서 보트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리팽은 도둑질한 물건 위에 외투와 모자를 씌워두고 호수를 헤엄쳐서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외투 주머니를 뒤져 한 장의 명함을 찾았는데 그 명함에는 아르센 리팽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리팽은 도브레크의 별장에서 훔친 물건을 가득 실은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비밀 창고로 가서 물건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택시로 바꿔 타고 내린 후 좀 더 걸어서 은신처에 도착했습니다. 리팽은 질베르에게 넘겨받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도 아닌 흔한 유리병에 달려있을 것 같은 수정으로 만든 마개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병마개 외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 보였습니다. 마개의 꼭지는 입체 모양이고 중간쯤까지 황금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리팽은 수정마개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군. 보슈레이가 이 마개 하나 때문에 하인을 죽이고 질베르가 이걸 차지하려고 그렇게 보슈레이와 몸싸움을 벌였다고? 이것 때문에 도망칠 기회도 놓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인가? 도대체 알 수 없는 노릇이군. 리팽은 수수께끼를 풀고 싶었지만 너무 피곤한 탓에 수정마개를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리팽은 악몽을 꿨습니다. 질베르와 보슈레이가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창살 밖으로 내놓고 애원하는 꿈이었습니다. 리팽은 식은땀을 흘리며 꿈에서 깼습니다. 수정마개를 다시 살펴보려고 손으로 탁자 위를 더듬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리팽은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수정마개가 사라졌어. 리팽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내 침실에 침입한 거지? 여긴 질베르밖에 모르는 곳인데. 질베르가 나를 배신하고 경찰에게 내가 있는 곳을 알려준 걸까? 아니지. 그렇다면 경찰은 나를 체포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분명 문을 잠가두었는데 어떻게 소리도 없이 문을 연 거지? 어떻게 내가 아무 소리도 못 들을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리팽은 골치 아픈 문제는 접어두기로 하고 일단 은신처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질베르와 보슈레이에게 연락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한편 질베르와 보슈레이는 상태교도소로 이송되었고 교도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질베르와 보슈레이를 따라다녔습니다. 리팽은 질베르와 보슈레이를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먼저 손을 써야 할지는 분명했습니다.
파리 재판소에는 정보원이 없으니 답답하군. 질베르와 보슈레이의 형이 정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있을 거야. 수정마개가 원래 도브레크에게 있었으니 먼저 도브레크를 감시하는 일에 집중하자. 아르센 리핑 시리즈 5권 수정마개는 수정마개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룬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질베르와 보슈레이가 수정마개를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질베르와 보슈레이는 도브레크 집에 들어가 하인을 죽인 죄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리팽은 질베르를 구하기 위해 여러 사건을 해결하면서 질베르의 정체와 수정마개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 수정마개를 찾는 사람은 질베르, 클라리스, 리팽뿐만 아니라 뇌물 사건과 관련된 27명의 정부 인사들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브레크에게 복수하기 위해 수정마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수정마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질베르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고 이야기는 리팽이 사건을 해결하며 진행됩니다. 이 소설은 흥미진진한 사건들을 통해 리팽의 추리 능력과 사건 해결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리팽이 수정마개의 행방과 그 안에 있는 명단을 찾아 질베르의 생명을 구하게 될지 여부는 독자들에게 큰 긴장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추리소설의 진정한 매력과 재미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